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아주 거대한 이름들 뒤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전장의 핵심 기술을 그냥 꽉 쥐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 기업이죠. 레오나르도 DRS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산주 하면 그냥 무기만 듣는 회사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요. 왜 DRS가 단순한 방산주가 아니라 방산 기술주의 대장주가 될 잠재력을 가졌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또 자율 무기 같은 것들이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방산주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더 큰 미사일, 더 빠른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두뇌와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뜯어볼 레오나르도 DRS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도대체 레오나르도 DRS가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DRS는 이탈리아의 거대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의 미국 자회사인데요. 미 국방부의 핵심 기술 공급 파트너입니다. 이들의 전문 분야가 뭐냐면 군사 플랫폼의 두뇌와 눈, 그리고 심장에 해당하는 최첨단 기술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방위 산업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미 국방부와의 아주 깊은 신뢰관계, 또 수많은 실전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서 기술을 혁신해온 저력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회사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졌고요. 직원은 약 7,000명, 작년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중견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플랫폼 중립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의 기술이 어떤 특정 전투기나 특정 탱크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DRS가 만든 최첨단 적외선 센서는 에이브람스 탱크에도 들어갈 수 있고 F-35 전투기에도 심지어는 최신의 잠수함에도 탑재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특정 무기 프로그램이 취소되더라도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DRS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는 핵심 사업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뭘 만들고 그 기술이 왜 미래 전장에서 대체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죠.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기술 집약적인 첨단 감지 및 컴퓨팅, 즉 ASC 부문이 매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DRS가 그냥 중공업 회사가 아니라 아주 높은 기술적 혜자를 가진 첨단 기술 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핵심 기술 사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죠. 이 ASC 부문은 말 그대로 군사 플랫폼의 두뇌와 눈입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EO, IR, 즉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는 군의 초인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깜깜한 밤에도 적의 체온이나 차량 엔진의 열을 감지해서 명확하게 식별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야간 작전과 정밀 타격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C4ISR 시스템은 전장에 흩어져 있는 아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쫙 묶어주는 디지털 신경망 역할을 하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대주론 솔루션, 이것도 역시 바로 이 ASC 부문의 핵심 제품입니다. 반면에 IMS 부문은 군사 플랫폼의 근육과 심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미 해군 잠수함의 심장인 전기 추진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함이잖아요. DRS의 전기 추진 기술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적에게 발각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또 차량 탑재형 발전기 OBVP,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전선의 전투 차량이 수많은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 덕분에 시끄럽고 공격에 취약한 외부 발전기 없이 작전 차량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투자는 숫자로 증명되어야겠죠. 과연 DRS의 성장 스토리가 탄탄한 재무 성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숫자를 통해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DRS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총 수주 잔고, 백로그입니다. 투자자에게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과거 실적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정된 미래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매 분기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휙휙 바뀌는 그런 소비재 기업과는 달리 DRS는 앞으로 몇 년간의 먹거리를 이미 쌓아두고 있는 셈이죠. 이건 엄청난 재무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그야말로 인상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순이익입니다. 1분기에는 무려 72%, 2분기에는 42%나 급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익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 판매를 늘리면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수주 잔고 역시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회사의 자신감은 미래의 전망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DRS는 최근 20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올려잡으면서 연간 9%에서 11%의 강력한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상향 조정했다는 건 경영진이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 내용이랑 재무 상태까지 확인했으니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DRS를 둘러싼 전략적인 환경, 즉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내부 요인을 보면 명확한 양면성이 보입니다. EO 또는 IR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리더십, 그리고 11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 정부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국방 예산이 변동하면 취약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좀 생소한 개념인 OCI, 즉 조직적 이해상충 규제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시스템의 개발 자문 역할을 맡았다면 공정성을 위해서 그 시스템의 생산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인데 이것 때문에 일부 사업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잠재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외부 환경을 보면 거대한 기회와 명백한 위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현실이 되면서 AI 기반의 대드론 기술 수요가 폭발하는 건 DRS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또 미국 동맹국들이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DRS의 첨단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국방 예산 삭감 가능성과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의 핵심 원료인 게르마늄은 중국이 생산을 통제하고 있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원자재 수급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DRS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현재 성장 모멘텀은 정말 강력합니다. 최근 2달간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죠. 굵직한 방산 전시회에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미 국방부가 주관한 핵심 경쟁 사업인 대드론 시스템 분야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계약 수주가 아니라 DRS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AI 플랫폼을 출시하고 연이어 신규 계약까지 따내는 등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입니다. DRS에 대한 강세론의 근거는 명확하죠. 이미 확보된 11조 원이 넘는 미래 매출, 그리고 AI, 대드론, 전기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가장 큰 수혜주라는 점, 그리고 최근 연이은 수주로 증명된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입니다. 반면에 약세론의 핵심은 역시 단일 고객인 미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 리스크, 게르마늄 같은 핵심 원자재 공급망 문제, 그리고 OCI 같은 규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레오나르도 DRS가 가진 이 압도적인 기술적 혜자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 지형과 정부 예산의 변동성이라는 이 거친 파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DRS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본 문석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